네, 지난 금요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후임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당이 새로운 총리, 차기 총리로 이제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자리에 당선이 됐습니다. 일본 현재 반응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번에 야구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일본 차기 총리 얘기도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상당히 자주 네,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네, 일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도 들어볼 텐데, 자, 일단 이시바 이제 차기 총리 당선이 된 상황, 물론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현지의 주요 반응이 어떤지부터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상당히 이번이 박빙의 선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언론이 예상하기로는 뭐 대중적인 여론조사도 그렇고, 원래는 음,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네, 의원표를 많이 획득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음, 실제로 1차 투표,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갔거든요. 네, 후보가 9명이 나왔는데, 예, 그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음, 이제 과반수를 획득해서 그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의원표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표에서 어느 정도 그 스가 총리라든가 전 총리라든가 네, 이제 이렇게 밀어줄 거라고 예상되는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상당히 유리할 거다 그랬는데 어, 네, 뚜껑을 열고 보니 예, 그 당원표 처음에 이제 1차 투표 때는 일본이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음, 1차 투표, 2차 투표 나뉘어져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 동수만큼 지방표가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투표에서는 그 자민당의 중의원, 참의원 의원들이 전부 다 368표였어요. 368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네, 368표였고 그것만큼 그 뭐냐 지방 당원표라 그러는데 당원표가 368표가 배분이 돼요. 음, 근데 거기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뭐 3위를 하긴 했지만 표를 많이 못 얻었고 어, 이시바 시게로하고 타카이치 사나이가 약 30%씩 갖고 가는 109표, 108표 이렇게 완전 네, 그 접전을 양상을 띄었고 음, 그러는 바람에 둘이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타카이치 사나이하고 이시바 시게로가 물론 둘 다 과반수는 획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네,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그럼 국회의원 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되게 막 향방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각기 예측을 했는데 예, 고이즈미 신지로 표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기시다 파에서의 표가 그 이시바 시게루 쪽으로 많이 갔다. 어,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표에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타카이치 사나이는 무파벌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원래 아베, 아베파 지금 예, 해체했지만요 그렇죠, 아베파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아베파의 세력이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그 자민당 내 파벌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지 않은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를 개성하겠다 뭐 네, 아베의 네, 정치 이념을 뭐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음, 공헌을 했던 타카이치 사나이였기 때문에 음, 아베파 표만 하더라도 100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가 어, 그 1차 선거 때 고이즈미 표와 그리고 네, 스가 전 총리와 기시다 전 총리가 뒤에서 자기네 이제 그룹들 표를 밀어줬다. 음, 이래가지고 이시바 시게루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자, 드라마틱했습니다. 예. 드라마틱한 상황을 쭉 네. 정리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네. 일본 현지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랄까 이런 데서 상당히 그런 거를 예상을 좀 빨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그 27일 날 정말 주식 시장의 변동이 심했는데요. 네, 그 이제 결선 투표 올라가는 그 직전 1시 정도에 1시 반 정도에 결과는데 그때 갑자기 주가가 팍 올라갔어요. 어, 거의 뭐 한 4%, 3% 그래요, 많이 가까이 막 올라가네. 뛰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냐스,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갑자기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그 음, 말은 무엇이냐면은 타카이치 사나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타카이치 아, 사나이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예,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주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주식 시장이랄까 그쪽이 제일 그 음. 정보나 그런 거에 빠르니까 민감하지. 타카이치 사나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다 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아. 보면은.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되자마자 선물 시장이나 그런 게 다 떨어지고 네. 엔고 현상도 갑자기 3엔 이상 떨어지는 3엔 이상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해 가지고 음. 막 사람들이 의외의 결과에 당황했다는 그런 것들이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사실은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사실은 주목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른바 우리 국내에서는 펑쿨 색좌로 알려져 있는 예 네. 그렇죠. 이 기후 문제에 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군요.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2009년 환경상을 지낼 때 그 당시의 발언이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 기후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해졌어요. 이 발언이. 그러니까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자민당 총재 입후보를 했다? 그리고 지지를 또 많이 받아서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에 국내에서 보신 분들은 의아해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일단 네. 정치 명문가죠. 아, 고이즈미 아버지가 고이즈미 주니치로고 뭐 대대로 네네. 뭐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자기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음, 정치 중차면 다 했고 그런 정치 가문 출신이기도 하고 일단 네. 지금 자민당에서 이 얼마 전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비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제 뇌물. 킥박스라 그래가지고 백을 네. 받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파벌이 다 없어지고 뭐 음, 조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통일교하고의 유착 문제였어요. 네. 지금 그것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번 총재 선거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게 일종의 자민당의 전통 비슷한 그런 거죠. 음, 뭐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발각이 네. 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속어법으로 따져볼 적에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냐 이런 거 보니까 음, 고이즈미 신지로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 사실 이시바 시게루도 그런 거에서 자유로웠어요. 이시바 시게루도 아무런 그런 정치 자금적인 문제라든가 통일교 유착 비주류였으니까.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아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네. 이 뭐라 그럴까 선거의 간판으로서는 상당히 왜냐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일 어렸죠. 나이도 어리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중적인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어차피 자민당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나머지 사람들 후보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야 아예 그냥 어차피 누가 돼도 마찬가지니까 네. 고이즈미 신지로 가 총리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젊은 기운으로 뭐 한번 색다르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음, 그런 식의 의견들이 있어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표를 많이 획득했죠. 어, 그리고 실제로 의원표도 상당히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래요? 1등이었어요. 그래요? 예선에서는 1등이었는데 어, 그게 알고 보면 전부 다 소장파 음, 그러니까 파벌의 진절머 무파벌인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의 진절머리 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고이즈미 쪽으로 많이 밀어줬죠. 그러니까 그 음, 표가 결국 이시바한테 조금씩 이제 많이 그 결선 투표에서 이동된 이유가 네. 아까 말했던 통일교 문제라든가 정치자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자민당 내 소장파 의원들도 많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가 타카이치 사나이보다는 타카이치 사나이는 완전 두 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네. 뭐 통일교하고는 뭐 어마어마한 그 유착 관계 그것 때문에 뭐 방송에도 아주 많이 나왔죠. 음, 그리고 아베파니까 당연히 그렇죠. 비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음, 아베파는 아닌데 아베 분류가, 측근이기 때문에 예. 비자금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아마 소장파 의원들이랄까 그런 음, 사람들이 타카이치 사나이보다는 이시바 시게루가 낫다. 이런 네. 식으로 판단을 해서 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네. 사실은 근데 이시바 총재 같은 경우는 사전 5기 끝에 자민당 총재에 오르게 됐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는 실패했죠. 결국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성공을 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까? 왜 그동안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같은 경우는요. 네, 전 간사장 지금 총재.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아베 신조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당선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아베 신조가 살아있었다면 2살 많거든요. 네, 2살 먹으니까 아베 신조 55년생, 이시바 지금 57년생이에요. 음, 그 정치 그 의원 당선 횟수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이야기 그런 서사를 만들어낼 때 아주 주요 적절한 인물이었죠. 왜냐하면은 아베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치 명문, 뭐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라든가 사토 에이사크 전 총리라든가 이런 식의 정치적 명문가였고, 반면 그 이른바 이제 초슈번의 적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이 아베는.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뭐 자기 아버지가 물론 참의원 하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도토리 현이라는 아주 시골 현의 네. 촌장이었어요. 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완전 아베 같은 경우는 정치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겠네.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이시바 시게루는 원래 정치는 죽어도 안 할 거다 이러면서 그냥 게이오 대학 법학과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미츠이 은행 네. 은행원으로 입사를 해서 잘 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고향에 갔는데 다나카 가쿠에라는 원래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뭐 카미사마 신으로 묘사되는 정치의 그뭐 대마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 위원장이었어요. 네. 장례 위원장인데 이시바 시게루한테 야 너 정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때 26살인가밖에 안 됐는데 네. 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도 약간 2세 의원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게 딱 그때 같이 등장한 아베와 그 이시바 시게루, 특히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에서 2006년도에 동시에 입각을 하게 되는데, 아베는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는 방위청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라이벌리 관계가 형성이 됐고, 실제로도 아베가 나오는 그 신조가 나오는 총재 선거에 이시바 전부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입후보를 해서 그러니까 4번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2012년이 가장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2012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가 1등을 했어요. 네. 그 1차에서는 1등을 했는데 그때도 과반수를 못 얻어가지고 이제 결선 투표 가서 그때는 의원 투표로만 했기 때문에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뭐 109대 89니까 네. 한 20표 정도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흔한 말로 군자의 복수는 뭐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이번에는 아베의 정치적 영혼의 파트너라 불리는 타카이치 사나에가 1등하고 이시바가 2등을 했는데, 결선에 가서 국회의원 표로 이시바 시게루가 역전을 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복수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흥미롭네요. 이게 뭐 서사가 있는 이 둘의 라이벌리 관계는 정말 뭐 책으로 써도 재밌을 정도로 아주 그 일목요연하고, 아베가 이시바를 엄청 견제하고 아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사실 뭐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도 몇 번 쓰긴 했지만 이 사람은 열등감 덩어리란 말입니다. 열등감. 안에 열등감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주변 형제들이나 그런 전부 다 아버지고 뭐고 토다이 법학부에, 도쿄대학 법학부에 다 가고 있는데 자기만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집에서 잿들이 날라오는 걸 막기도 하고 그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이시바 시게루 이 양반은 뭐 이야기를 앞으로 총리가 되면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겠지만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요. 그 자민당 최고의 논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사리분별하고 논리적인 그런 발언들, 그 딕션이 너무너무 좋아. 딕션이 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말하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좀 약간 목이 앵앵거리는 그런 것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런 엄청난 내면적으로 심리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고, 그래서 간사장 측에서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주류로 전락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딱 완전 전면에 등장해서 그것도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쓸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도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교토 국제국 우승처럼 이것도 약간 드라마틱한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도 아주 야 이러면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반응도 뜨거운 상황입니다.